부동산 브리핑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등 수도권 일기 세 도시 재정비를 위한 선도지구를 2024년까지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오는 17, 18일에는 주민설명회도 열 예정입니다. 전국 부동산 매매 시장이 빙하기에 접어든 가운데 전세 시장마저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전세 공급이 수요를 웃도는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2년 전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전세 계약이 체결되는 단지까지 속출하며 역전세난이 본격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정비사업 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는 서울 한남 2구역 수주전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분담금 입주 4년 후 납부, LTV 150% 등 역대급 조건을 경쟁적으로 내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지혜입니다. 자, 올해 매매가 상위 아파트 어디인지 아세요? 바로 용산이라고 합니다. 2011년에 입주한 한남 더힐을 시작으로 초고가 아파트가 용산구에 잇따라 등장하면서 10년 만에 고급 주거촌으로 자리매김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용산을 이을 제2의 투자처 어떤 곳들이 될까요? 자, 그 유명 투자처들 선점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시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2638-397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는 분이죠. 차원 부동산 투자연구소 차인원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세상이 위기에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기에 강한 사람이 곧 성공하고 부자 됩니다. 가장 우리 조사님들이 많이 하셨던 말씀 있죠.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살 수 있다고. 지금 현재 이런 위기 속에 정신 바짝 차리면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 여러분이 혹시 부동산과 관련된 그리고 투자와 관련된 이러한 고민이 있으시면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부자 될 수 있는 기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공적으로 부동산 투자하시는 지름길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한 고민들 저희에게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부동산 고민 해결에 앞서서 꼭꼭박사 차인원 대표가 준비한 명강의 시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강의 어떤 내용으로 준비되어 있나요? 예, 오늘 금리가 0.5% 참 많이 갑작스럽게 올랐죠. 그리고 이 과정은 갑작스러운 것보다도 이미 예고된 거였죠. 미국이 항상 금리를 올려주면 우리도 따라서 물가 안정 그리고 금리의 자금의 이탈 막기 위해서 같이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자금이 많이 풀어졌던 것들을 회수하는 과정이죠. 미국의 빅스텝과 우리 또 한국의 빅스텝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미국은 그야말로 몇백조에 흐를 정도로 엄청나게 돈을 풀었다고 한다면 사실은 한국은 그렇게 많이 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달러로 풀었기 때문에 엄청난 양, 우리나라에 풀었던 양의 몇백 배는 될 겁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많이 풀은 것 같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100조 원? 좀 넘게 풀은 계산은 안 해봤습니다만 그렇게 큰 거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해봐야 1조 달러도 안 풀지 않았겠느냐. 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30조 달러를 풀을 때 우리나라 그때 한 번도 안 풀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후반전 정말 경기가 어려워가지고 정말 자영업자 힘들 때
코로나 후반부에 가서 좀 자금이 어느 정도 나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미국과 같이 비슷하게 간다면은 재정을 많이 풀었던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돈이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 금리가 또 올라서 마음이 좀 굉장히 힘들 텐데 이 금리로 기준 금리로 보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한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좀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제목은 부동산 침체가 금리 인상이 침체를 금리 인상이 주도한다라는 제목입니다. 이 침체 기자죠. 침체기. 부동산 침체기 금리 인상이 주도한다. 몇 년 더 갈까? 저는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저는 1, 2년 이내로 봅니다. 왜냐?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뿌린 돈이 많지가 않다. 이 뿌린 돈이라고 하는 게 그냥 뿌리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이 힘들고 국민들이 힘들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코로나를 방지하고 그리고 경제에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 나름 건전하게 뿌려진 돈이다. 어떤 비리라든가 이런 거에 뿌려진 돈이라면 굉장한 회복하기 힘든 그런 늪에 빠질 수가 있지만 저는 나라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뿌려진 돈이었는데 정말 또 지혜롭게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턱 없이 낮게 공급이 됐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뿌려졌고 다른 나라들도 많이 뿌려졌다.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을 통해서 재정 긴축을 해서 물가 안정을 하고자 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 모두가 이 빅스텝에 의해서 또는 자이언트 스텝에서 금리 인상 급격한 금리 인상에 의해서 정말 서민들의 경제가 무너지고 그 물가 상승으로 해서 좀 불안하지만 그래도 알고 있지만 금리 인상을 좀 해서 돈을 좀 안으로 좀 다시 좀 좀 땡겨 놓자. 왜? 그 이대로 두면 더 위험하게 무너지니까 힘들어도 참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거는 좀 알고 있지만 힘들어도 참자. 2년간 코로나로 고생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은 좀 어려운 시기니까 물가 안정을 하기 위해서 안정하기 위해서 좀 금리 올려서 돈을 좀 긴축하자라는 거죠. 그런데 과거에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코로나라든가 어떤 우크라이나 관계 어떤 이런 시그널이 없이 뭐 석유 문제라든가 또는 과소비 불안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금리가 높아서 힘든 적이 있었죠. 그거와는 좀 다르다. 그래서 저는 예고된 재앙은 없다. 이번 금리는 예고하고 간다. 우리 국민들이 힘들다. 미국도 힘들다. 하지만 힘들어도 한 번 정도는 이 금리 인상을 통해서 긴축하자. 그래서 긴축하는 부분인데 이 잠깐의 긴축 때문에 고통받기 힘든 사람들이 있겠고 또 어떤 기업들 또 수출보다는 또 수입에 의존하는 기업들 힘들고 고뇌가 있고 쓰러질 수도 있죠. 그래서 좀 지혜롭게 잘 견딜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서 견뎌만 달라. 그래서 저는 1, 2년 정도면 끝난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이 지금 치열하죠. 항상 치열한 끝에는 뭔가 빨리 문제가 해결이 되죠. 항상 밋밋하면 오래 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 관계 또 전쟁의 규모가 갑자기 좀 더 치열해졌기 때문에 막바지에 오지 않았나 싶고 코로나는 이제 팬데믹이 이제 거의 뭐 어느 정도 뭐 지역 면역화, 뭐 국가 면역화를 통해서 이제 코로나를 하나의 독감으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지금 현재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또 방역을 하기 위해서 막았던 경제들 아직 중국 같은 경우는 풀지는 않았죠. 그러나 이제 대부분 뭐 야외에서 마스크를 풀 정도로 어느 정도 집단 면역력이 생겼다고 보고 풀어주고 있지요. 그래서 아마 백신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거나 아직 더딘 지역들은 아직도 집단 방어막을 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들이 지나간다고 한다면 이
힘들었던 시기가 지나기 때문에 급속도로 회복은 더 빠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오늘 0.5%의 금리를 올려서 작년 7월 0.5%였던 금리가 지금 6배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6배로 뛰었기 때문에 강한 스트레스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요즘 젊은 층, 영끌족이라든가 나름대로 그 대출에 대한 과거 경험이 없이 많이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 많이 20대에 있다고 하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과거 우리 지금 현재 한 40대 이상 분들 어느 정도 대출 금리를 과거에 단단했던 부분들이 단단히 경험된 게 있기 때문에 대출 무서운 거 알고 그렇게 막 크게 일을 저지지는 않았을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저금리 시대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신용대출과 이런 것들을 사용하셨던 분들이 지금 상당히 폭탄이 되고 사회적 문제가 된다고 말씀과 우려들을 하고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대출을 호랭이처럼 무서워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빚투 대출 투자가 그다지 이 안정된 기반에 살았던 사람들은 별로 안 된다. 그래서 저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 만나고 강의를 다녀봤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대출을 호랑이처럼 무서워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대출로 인해서 경기에 둔화를 약간 일으킬 수는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사회적인 큰 문제는 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과거에 지금 현재 최근 2015년도와 2020년 특히 넓게 본 최근 한 5년 동안 저금리 시대에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대출을 받아본 분들에게 좀 위로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과거 저희 40, 50대, 60대는 과거 금리 기준금리 5%대, 4%대도 충분히 잘 견뎌왔다. 어떻게 해서?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땀 흘려서 저축도 하고 아이도 둘 키우면서 살아왔다. 그런데 금리가 이제 갑자기 3% 됐다고 해서 너무 벌벌벌 떨지 마라. 결국 금리가 너무 또 높다라고 하면 낮춰져서 경기에 침체된 부분을 살릴 거다. 언제? 1, 2년 이내에.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열심히 땀 흘려서 한번 1, 2년 한번 이자 내가면서 견뎌봐라. 자포자기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거 금리 한번 볼까요? 2000년 우리 IMF 끝나고 금리가 막 높았죠. 막 15%, 20% 갔다가 쫙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또 너무 많이 내려와가지고 한 4.7%대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또 금리가 1999년에 4%대에서 다시 2000년 5%대까지 올랐습니다. 5.25% 그 기준 금리 할 때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 일반 은행에서 6에서 8% 대출을 받았었고, 저축은행에서 12%의 금리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대출을 받을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었죠. 왜? 물건 대출 잘 안 해주니까, 신용이 안 좋으니까 안 해줬죠. 그런데 과연 2000년 이 시기에, 2000년에서 2002년, 2005년 시기에 금리가 5.25% 기준금리가 5.25%에서 3.75%, 가장 금리가 낮았던 게 3.75%였거든요. 그런데도 이 시기에 부동산 가격은 올랐죠. 아파트 가격이 올랐죠. 왜 그랬죠? 결국 그때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문제가 있었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부족했어요. 그래서 시장 상황이 조금만 좋아져도 이렇게 공급이 부족한 쪽에서는 가격이 좀 오르더라. 그리고 2007년, 8년 이때 미국발 리먼 브러스 사태가 터졌죠. 2008년 그때 금리가 몇 프로였냐면 2008년이죠. 이때 의미가 있죠. 부동산 시장이 무너질 시점이었죠. 3.75% 금리 바닥을 찍고
5.25% 다시 2000년 전으로 8년 전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부동산 가격은 2007년 어떤 동네는 2006년 2006년에 2008 사이에 정점을 찍고 가격이 내리죠. 그리고 2014년 2013년까지 내립니다. 2013년 이때 2012년에서 2014년에 바닥을 다지게 한 시기였죠. 이때 당시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내리고 하우스 오퍼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금리는 또 어떻게 됐느냐? 오히려 금리가 5.25%에서 2.5% 그리고 이 금리가 계속 내립니다. 자, 부동산 가격이 내린 것이 금리가 내려서 또는 금리가 올라서 가격이 오르내렸습니까? 그건 아니죠.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가격은 올랐죠. 그리고 금리가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은 내렸죠. 이것은 심리 싸움이었던 부분이죠. 심리. 왜? 이 모기지론 그리고 또 너무 많은 모기지 은행 리먼 브러스 터지면서 거품이 너무 많이 낀 거 아니냐. 사실 제가 봐도 그때 당시에 버블 세븐 지역 같은 경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죠. 그런데 2013년 바닥을 찍으면서 금리가 좀 더 내려갑니다. 아주 저금리 시대까지 내려가죠. 몇 프로까지 내려갔냐면 0.5%까지 내려갔어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은행에 돈 놔주면 내가 돈을 벌어서 은행에다가 저축을 해내면 더 손해를 난다는 의식이 있었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쪽으로 돈이 흘러가게 되고 또 주식 쪽으로 흘러가게 되고 또 전자화폐 쪽으로 흘러가게 되죠. 그러면 돈이 다 부동산으로 맞느냐? 아니라는 거죠. 은행으로도 가 있을 거고 또 달러로 가 있었을 거고 금으로도 가 있을 거고 전자화폐 또 유가증권인 주식 이런 쪽으로 많이 갔던 거죠. 여기에서 무너질 때 이 금리가 낮아지니까 다 돈이 은행에 있던 돈들이 많이 바깥으로 나갔죠. 그래서 부동산과 주식, 뭐 전자화폐, 뭐 코인이라고 하는 거죠. 코인 뭐 이런 쪽으로 나갔던 거죠. 그런데 금리가 너무 낮게 있으면서 코로나가 온 거죠. 코로나가 2020년에서 2021, 22, 19년 말 2022년 2월에서부터 오기 시작합니다. 경기가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 조치한다고 전부 뭐 거의 전 국민이 아이솔레이션 뭐 이게 돼버렸죠. 그리고 해외 오고 가는 거 비행기도 끊어지고 그러니까 서로가 국가들이 서로 고립이 되었죠. 그런데다가 또 올해 들어서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뻥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어때요? 호황기에서는 그래도 쓰고 투자하고 하던 부분들이 갑자기 주눅이 들은 거죠. 주눅이 들으니까 소비는 줄어들면서 이때 당시 코로나 때 풀었던 돈도 너무 많이 나가 있으니까 경기가 이거 잘못하다 물가 못 잡는 거 아니야? 각국 정부들이 불안해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땡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받아서 투자했던 사람들이 돈을 팔아서 하려고 하니 위축된 경기 중에서 심리가 항상 그렇죠. 심리가 한번 안 좋아지면 강하게 안 좋아하는 쪽으로 쏠리게 되죠. 그러다 보니 뭐 전자화폐도 무너지고 주식도 무너지고 또 부동산도 지금 침체기에 들어서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우리는 부동산 시간이니까 부동산만 봐야 되겠죠. 자, 금리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몇 프로 됐죠? 현재 3%가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금리가 좀 더 오를 수도 있고 안 오를 수도 있지만 올라봐야 이제 0.5% 내에서 오를 걸로 끝나집니다. 0.5%. 그러면 3.5% 이내겠죠. 3.5% 이내 하더라도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5.25%, 2.25%와는 2% 이상 차이가 나죠. 그렇다면 과거에 5%의 4%, 5% 시대에 기준금리 살았던 사람들은 뭐 또 한 번 왔구나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지금 여기 0.5%에서 이
2020년 요 5년 사이에 저금리 1% 이하대에서 고민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금리가 3배나 올랐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야 될 현실적인 이자가 2배 이상 내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속에 있는 거지요. 당연히 두렵습니다. 내가 벌어들인 소득은 일정한데 이자가 더 늘어나면 내가 쓸 돈이 줄어들고 힘들죠. 당연히 힘들 겁니다. 다만 여기에서 견뎌야 될 게 여러분이 투자를 한 게 가격이 많이 올라 있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가격이 떨어져 있거나 아예 바닥이 나서 깡통이 됐을 경우가 문제죠. 이런 사람들은 심각하니까 결국은 손절매 아닌 손절매가 된 거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죠? 열심히 돈을 모아서 저축을 해서 갚아야 되겠죠. 그런데 갚으려고 하니까 안 돼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너무 자기가 1번 자기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한다면 부담을 줄이고 상환을 하고 또 대출을 받아서 더 많이 오를 수 있는 쪽으로 투자를 해서 가는 것도 좋겠죠. 그런데 두 번째,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소득과 벌 수 있는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어요. 그러면 일부 정부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정부의 여기에서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적어도 이쪽의 전문가들이신 법무사님, 변호사님들을 만나면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법무사님들과 상의를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은행과 상의하시고, 또 세 번째 주변에 이 어려웠던 시기를 겪었던 지인들 또는 전문가들과 상의하셔가지고 좋은 솔루션, 해결책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경험, 이 5년밖에 안 한 경험, 이 경험을 미천한 경험을 가지고 본인이 혼자서 고민을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내가 살고 있는 방 두세 평 안에서 답이 나올 수 있어요? 무조건 무한 루피. 생각은 고민은요 혼자 하면은요 무한 루핑을 돌아가지고 극단적 고민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 아직까지 주변에 이웃이 따뜻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정말 생각만 맑으면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 5년간의 실수가 있었다고 해서 빚에 계속 대물림 하든 힘들어하지 마시고 정말 1번은 문제가 안 돼. 능력이 있으니까. 2번 정말 힘드신 분들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 적어도 법무사 3분 그렇지 않으면 은행 담당자에 대한 상담을 하셔가지고 해결하는 안 그리고 이걸 해결했던 지인 저희 같은 전문가들 한번 만나서 해결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는 혼자 alone 혼자서 고민하면 고민이 커집니다. 하지만 같이 함께 고민을 하면 이 사회가 아직도 나에게는 따뜻하구나. 정말 쌍막한 사회인 줄 알았더니 아직도 따뜻한 사회구나는 걸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해서 따뜻한 고민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방향을 풀 수 있는 게 너무 많고요. 저 차 대표, 저 자신도 40살의 나이 2004년, 2005년 사이에 정말 이 부동산 투자하는 게 아니고 벤처 알죠? IT 한답시고 정말 나름대로 회사 차려놓고 직원 한 30-40명 데리고 하다가 절망 속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그때 누가 나를 도와줬느냐? 이 사회가 나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만난 선배들 같이 일했던 분들한테 고민을 털어놓으니까 너는 이게 아닌데 너가 열심히 했는데 뭐 하면서 같이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 부동산만 아니면 할 얘기 많고 어려운 사람 진짜 좋은 방향 갈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오늘은 부동산이니까 이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자, 부동산 지금 현재 이렇게 이자가 움직일 때 부동산은 이자 기준리와 관계없이 간 적도 많았다. 다만 중요한 건 꼭 사더라도 내가 떨어지고 아무도 안 사고 그리고 영원히 버려질 부동산 사는 사람들이 문제지.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서울은 문제가 없더라. 왜? 갖고 있으면 되니까. 서울은 갖고 있으면 돼요. 한 2년, 1년 갖고 있으면 됩니다. 다만 문제 있는 분들이 다주택자분들이
내년 5월이 되면 또 중과세로 양도세 중과세가 부활이 되고 6월 1일이 되면 종부세가 부담스러워 그러는데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잘 지혜롭게 견디는 게 더 나에게 이익이 오고 나를 부자를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다주택자 분들은 집이 많으니까 좀 싸게라도 털어서 내가 부담지지 않을 정도의 집만 지고 가시고 거주할 수 있는 집들을 그냥 갖고 가세요. 서울에 이런데 대한민국 이런 이 서울 전 세계 어디가 이만한 데 살기 좋은 데 없잖아요. 그냥 거주하려고 하세요. 팔려고 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또 3, 4년 지나면 내 집만큼은 오릅니다. 그리고 무주택자, 내 집이 없고 그리고 집에 살더라도 너무 낡은 집, 너무 살고 싶지 않은 집 사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라고 믿으시고 조금만 긍정적으로 보시고 주변에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과정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두들 심란하신데요. 정말 혼자 하지 말고 함께 같이 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금리와 부동산 가격 참 밀접한 만큼 많은 분들이 침체기가 언제까지 지속될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데요. 계속되는 금리 인상에 투자자분들 불안해하지 마시고 전문가들과 함께 그 해결책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바로 02-2638-397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부분 도와드릴까요? 일원동 모아주택 전망을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일원동 모아주택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매수 계획 갖고 계신 건가요? 네네네. 네, 혹시 보고 계신 뭐 아파트라든가 빌라라든가 어떤 걸 보고 계실까요? 제가 가봤는데 아직 번지수까지는 잘 모르고요. 네. 그냥 가보고 왔어요. 네. 임장 활동도 이미 해보셨고, 자, 일원동에 있는 모아주택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투자해도 괜찮을지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아주택이 뭐예요? 모아주택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네. 그게 언제 추진될 건지 그것도 좀 잘 네. 모르겠고요. 예, 자, 네. 일단 저는요 어떤 상담을 좋아하냐면 어느 동네를 찍어놓고 여기 어때요 하면 내가 그 동네를 띄워주거나 좋게 말을 해주거나 해야 되는데 하는 거고 이 동네 이 방송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말도 별로 안 좋아해요. 다만 우리 시청자님이 내가 어떤 상황인데 내가 돈이 얼마가 있는데 애들이 집이 없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보면 제가 더 좋은 상담 해줄 수가 있는데 그냥 오늘은 물어본 게 저기 대청역 옆에 있는 일원동 물어보신 거죠? 네네. 네. 일원동의 모아주택 그죠? 네. 자, 모아주택이 뭐죠? 네, 제가 재개발입니다. 소규모 재개발. 지금 현재 만들어서 모아타운을 만들겠다. 그리고 모아주택도 용적률 좀 인센티브 주고 층고 제한, 층고도 7층 이하밖에 못 짓는 걸 과감하게 15층도 줄 수 있게끔 해주겠다. 모아주택이 진행이 되면 일반 재개발, 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에서 서로 일조권 때문에, 층고 때문에 힘들 때 모아주택을 가게 되면 그만큼 인센티브가 있고 결국은 그만큼 이 재개발에 대한 성과, 이익이 많다라는 거죠. 사업성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아주택 투자하시는 거 좋은데 서울시 이런 부분들이 서울 시내, 부산 시내 이런 데는 좋은데 서울 바깥에 있는 지방들은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요게 소규모 150세대에서 200세대 요 정도 규모로 10개면 2000세대, 5개면 1000세대인데 이 대부분
이렇게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일원동은 모아주택을 하게 되면 규모가 무지하게 크죠. 일원동 같은 경우는 모아주택이 한 A, B, C, D 네 개 구역 정도가 진행되고 있죠. 네. 예. 자, 노후도만 맞으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일원동은 A, B, C, D 대부분이 다 노후도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아파트가 15층짜리만 짓는다 하더라도 이 주변에 일원동 아파트 33평의 아파트 지어지면 시세가 얼마 정도 해요, 지금? 20억 정도, 20억 조금. 20억은 넘죠. 20억은 저쪽 공덕이라든가 뭐 이런 쪽이고 25억, 거의 30억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모아주택 한다고 한다면 무조건 해야 되고요. 일원동은 위치적으로 너무 입지가 좋습니다. 수서역과는 다른 세계죠. 자, 우리 보통 저는 수서역은 그다지 좋아하진 않아요. 다만 일원역 주변에 일원동, 일원 본동, 그 다음에 일원 1동, 여기 모아주택자리, 그 대청역, 개포, 우성 1차, 그리고 바로 한보, 음마아파트가 있는 대치역. 지리적 입지가 매우 유수하죠. 여기는 첫 번째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모아주택을 안 해도 투자하라. 그래서 왜? 일단은 토지값, 땅값 오르는 것만으로도 가격이 상승한다. 두 번째, 모아주택 투자한다고 하면은 무조건 투자하라. 왜? 위치가 좋아서 아파트 필요하고 유일하게 지금 강남권에서 대규모 빌라와 단독주택이 있는 데가 여기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서울시에서 사실 서울시 박원순 씨가 계실 때 노후도가 맞아서 재개발 재건축을 뭐 하려고 많이 했는데 반대를 해서 못했던 곳이어서 이제 오세훈 시장이 오시면서 서울의 부족한 아파트, 양질의 아파트의 수요가 너무 많아서 공급을 좀 해야 한다고 해서 만들어진 게 모아주택이거든요. 그래서 투자를 하시면 좋다. 그리고 한마디로 주택의 가능성이 노후도가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투자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투자하셔도 좋다는 의견을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떤 고민 도와드릴까요? 서초구에 빌라를 하나 사 있는데요. 네. 내년 2월 달에 이제 전세자가 만기라 그거를 팔아야 되는지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지 네. 그래서 어디다 또 갈아타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전화 잘 주셨어요. 서초구라고 하셨는데 자세한 주소 알 수 있을까요? 서초구 효령로 효령로 25길. 25길. 여기에 네. 있는 다세대 주택 몇 년 정도 보유하셨을까요? 내년 2월이 4년이에요. 아, 4년 정도 가지고 계셨고 거주는 안 하셨나요? 예, 전세만 계속 줬어요. 네, 지금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계시는 다세대 주택 매도해야 될지 조금 더 보유해야 될지 앞으로 투자 계획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효령로가 어딘지 모르겠고요. 예. 방배동이에요, 서초동이에요? 서초구 방배동이요. 방배동 방배역에서 한 뭐 5분 거리. 5분 거리. 예. 지금 현재 3번 출구 쪽인가요? 예, 그 그 맞습니다. 내방역하고 방배역 사이죠? 예, 사이에 네. 있는데 방배역이 가깝죠. 네. 자, 지금 우리 방배역이 가까운 것 같아요. 방배역 3번 출구 쪽에 있는 다세대 주택 빌라를 네. 보유하고 있고 위에 내방역이 있습니다. 네. 지금 4년 보유하고 계시고요. 네. 지금 현재 몇 주택자세요, 시청자님은? 아니 제게 아니고 아들 앞으로 돼 있거든요. 아들이 몇 살이에요? 37인데 지금 미국에 있어요. 37세 그래서 미국. 제가 하나 이제 맨날 대표님이 사과 하나 나무를 심어놓으라 그래서 네. 그거 있길래 하나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 사과나무 하나 심어놨는데 왜 4년 안 돼서 벌써 따먹으려고 그래요? 아니 별로 오르지도 않고 그래서 네. 또 한 1년 반 후에 돈이 또 여유가
자금이 있어서 네. 보태갖고 아, 평수이나 또 대표님 보니까 광명 주공 뭐 투자라고 막 그런 얘기가 나와서 예, 예. 그 아파트 쪽으로 예. 전세 끼고 사놓으면 어떨까 해서요. 네, 좋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가 이제 광명하고 비교했어요. 여기가 상급지예요, 하급지예요. 광명하고 예. 여기 방배동하고 상급지가 어느 쪽이 상급지예요? 글쎄 그건 잘 모르겠네요. 예, 그 어디 사세요? 이것도 모를 정도면은 지방 사세요? 부산 살아요. 부산. 네. 아, 여기 광명보다는 방배동이 훨씬 상급지예요. 예. 아드님 미국에서 서울 모를 텐데 항상 예. 방배동을 팔면 더 상급지로 가야 돼요. 예. 예. 일단 지금 현재 요 예. 동네 예. 제가 봤을 때는 아드님이 예. 지금 37세인데 예. 47세가 될 때쯤 되면은 예. 여기가 재개발한다 뭐한다 또 뭐 가로주택한다 뭐한다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그럼 그냥 주는 게 나은가요? 예, 예, 그때는 가격이 많이 오를 겁니다. 예. 그리고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 잠깐 더 말씀드릴게요. 예. 방배동은 예. 과거에 재건축을 하려다가 예. 예. 해제가 됐던 지역이에요. 글쎄 그렇다고 뭐 예. 사두면 괜찮다고 해서 예, 그래서 건데. 여기는 예. 빌라들을 새로 싹 지어놨어요. 쉽게 말해서 빌라로 새로 지어놓으면 예. 이제 더 이상 지을 집이 안 나와요. 예. 그럼 이제 이대로 노후도가 계속 잠기잖아요. 예. 이제 노후도가 보죠. 단독 주택을 부셔서 뭐 만들어요? 빌라요. 빌라 만들죠. 예. 단독과 빌라를 부셔가지고 뭐 만들어요? 아파트 만들죠. 예. 예. 아파트 부셔서 뭐 만들어요? 아파트 부셔갖고 뭐 만드나? 또 아파트. 아, 예, 예. 그러면 아파트 부셔서 아파트 가면 동네 질이 좋지 않는 이상은 재건축이니까 가격이 많이 안 오르겠죠. 네. 그죠? 예. 가장 많이 오르는 때는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 만들 때 가장 많이 오르는 아. 거거든요. 예. 아드님이 그때 이걸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한 3년 후에 한 3억 정도 여유주금이 생기는데 아니 예. 3년이 아니고 1년 반 정도. 1년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1년 반 18개월 후에 돈이 생긴다고 한다면 예. 이걸 팔고 그때 네. 가가지고 이걸 팔고 나오는 돈을 예. 합쳐가지고 또 다른 상급지를 갈 수가 있다라면 갈아타고요. 예. 아니면 상급지는 아니더라도 이 같은 내에서 예.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할 수 있는 대로 갈아탈 수 있으면 더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고민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전세로 계속 놓을까요, 예, 그럼? 일단 전세를 놓으시고요. 예. 지금 현재 아드님은 1주택자죠. 예, 예. 비과세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양도세 비과세를. 예. 주거를 2년 안 하면 비과세 안 되죠. 네. 그런데 올 12월 언제가 저기 만기예요? 저기 지금 현재 아드님의 그 전세가 언제 만기가 되죠? 내년 2월이요. 내년 2월. 네. 세입자하고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네. 올 예. 12월 전에 예. 계속 더 살 거냐 안 살 거냐 물어보세요. 산다 하더라고요. 그- 우리가 안 팔면은. 우린 잘 산다고 됐어, 잘 됐어. 내놨거든요. 그러면 예. 그러면 내가 예. 다음에 전세값 안 올릴 테니까 예. 여기 12월에 예. 계약서를 다시 쓰자. 12월 예. 이전에. 네. 그러면 올 12월 이전에 네. 계약서를 써서 예. 다시 한번 계약서를 쓰잖아요. 네. 그럼 2024년 이전에 예. 계약서를 한 번 더 쓰잖아요. 이 세입자가 두 번 쓰게 되면 지금 2번 쓴 거예요. 지금이 중요하다니까. 지금. 예. 예. 이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 세입자 보고 네. 올해 12월 이전에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그래요. 다시 쓰자고 그래. 처음부터. 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쓰고 갱신을 할 때 네. 그때 5% 이내만 전세금 올리잖아요. 예, 예. 그러면 얘가 한 번 더 살아주면 네. 상생 임대인 주택이 돼요. 네. 상생 임대인 주택이 되면 네. 2년 거주하지 않아도 네. 비과세가 돼요. 네. 알고 있죠, 이거? 네, 네, 네. 알고 그러니까 있어요. 이게 날짜가 이게 승계인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복잡하게 하지 말고 네. 그냥 2년 거주하고 다시 또 2년만 더 전세금 5% 이내로만 올리고 하면 네. 상생 임대 주택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네. 결론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현재 정보사 부지 알죠? 네, 네. 정보사 거기 부지가 지금 토지 정화 작업 중이거든요. 네. 여기 우리나라 최고의 부지 위에
예. 여기에 소위 한국의 실리콘밸리가 설 거예요. 네. 여기에 4차 산업, 뭐 AI, 은행 뭐 이런 거 막 들어올 거거든요. 호텔도 네네. 막 들어오고. 네. 중요한 건 이 좋은 자리 9만 제곱미터 이상이 넘는 이 커다란 부지에 예. 뭐 오피스텔이라든가 네. 주거 시설은 하나도 안 들어와요. 예. 오직 산업 기반 시설, 4차 산업과 은행, 금융 이런 것만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겁나게 많이 들어와서 근무하겠죠. 네. 그럼 이 사람들이 서초동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죠. 비싸니까 어느 쪽으로 갈 것 같아요? 빌라요? 방배동으로 오잖아요. 네. 그리고 사당동으로 가고 네. 그리고 봉천동으로 갈 거 아니겠어요? 네. 그 당분간 네. 그동안 이렇게 이 서초동을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동쪽이 많이 올랐다면 이제 서쪽이 네. 좀 많이 오를 걸로 보여요. 네. 그래서 일단 갖고 계시고 네. 1년 반 있다가 네. 아드님 한국에 오시면 다시 한번 상담 받게 해서 아니, 아무리 아직은 미국에서 알아요.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어도 예. 한국의 부동산 모르면은요 예. 잘못하면 미국 거지 돼 버려요. 아셨어요? 예. 그래서 미국에서 나 돈 많이 벌고 거짓 사람들 너무 많아가지고 한국 네. 못 들어오는 사람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앞으로 하나 해갖고 종잣돈 해갖고 좀 늘리려고 예.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소득이 많잖아요. 예. 예. 소득이 많은 거 소비도 많죠. 네네 맞아요. 제발 좀 저축하라고 하세요. 예. 저축해놓고 서울에다가 조그마한 땅 한 평이라도 이렇게 사놓으라고 하세요. 더 네. 아셨죠? 예. 앞으로 투자할 거 한 3, 4억대 투자할 곳도 어디다 하면 좋을까요? 그때 와서 다시 상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고 네, 올해 경기 침체가 좀 있으니까 주눅 네. 들지 마시고 단디 견디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유하시다가 상급지나 상급 매물로 이주를 하시는 걸 권유드렸으니까요. 조금만 더 시장 상황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 한 통 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저기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네, 신갈동 네. 435-141번지거든요. 네, 그 다세대 주택인데 지하 1층이고 지상 2층이에요. 네, 그래서 그 미래 가치를 좀 알고 싶고요. 네, 그리고 경기도 평택시 현동면 네. 하양지구 사블록 거기 매수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가 미분양이 지금 있거든요. 네, 질문 두 가지 주셨어요. 일단 신갈동에 있는 거는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지금? 네네. 네, 보유하고 계시는 신갈동의 다세대 주택 앞으로 전망 궁금하다고 하셨고 또 평택시 화양지구 4블럭은 이제 매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전망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도 아주 밝고 좋은데 네. 뭐 제가 조금 실망스러운 얘기해도 안 삐질 거죠? 안 삐져요. 느낌이 안 삐질 것 같으니까 그냥 사실대로 말할 거예요. 네네. 신갈 파세요. 아니, 예? 신갈 있잖아요. 예예. 매각하시라고. 그거 매각하라고요? 예. 예. 왜 샀어요? 무슨 목적이 뭐였어요? 이건 글쎄 팔리지도 않고 저기 자체 개발을 한다고 그러길래요. 예. 지금 비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매도를 할까 지금 그러고 있어요. 저희 딸 거거든요. 예. 따님 몇 살이신데요? 45살이요. 45살이나 되는데 여기서 이런 거 갖고 있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예. 거기서는 이제 자체 개발을 하라고 그러는데 예, 잠깐. 시청자님 앞으로는요. 예. 이것만큼 하세요. 예. 다세대 주택 있잖아요. 네. 빌라라고 그러죠. 빌라. 다세대 예. 주택과 연립 주택을 우리는 통칭해서 예. 빌라라고 합니다. 예. 통칭. 빌라. 사실 빌라라는 건축법상 용어는 아니에요. 네. 이 빌라는 예. 재개발 또는 비싼 지역에서 어쩔 수 없이 살려고 할 때 좀 가격이 땅값 상승분이 있어서 오르는 건데 우리 천자님이 있는 데는 땅값 상승분이 없고요.
재개발을 해도 안 올라요.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시청자님 머릿속에 딱 딱지가 매기도록 딱 넣어놓으세요. 예. 빌라는 서울 이외에는 투자하지 마세요. 보통 보면 빌라 투자하시는 분들이 빌라는 안 오르고 세도 안 나가고 가격이 안 올라서 팔 수도 없고라고 맨날 하는 데 있잖아요. 그건 네. 서울 외 지역이에요. 서울 외 지역. 아셨어요? 네. 요즘 뭐 언론에서 빌라 다세대 연립주택 많이 가격 오른다고 신문에 나오죠. 네. 그죠? 막 지난주에 나고 네. 지지도 나왔잖아요. 거래도 네. 활발하다고 하잖아요. 서울 얘기예요. 서울 얘기. 적어도 뭐 부산 정도, 대전이나 부산 정도 이렇게 얘기하고 하지 마세요 앞으로. 그래서 따님 명의가 따님이 지금 나이가 40대인데 네. 따님이 이거 갖고 있으면 다른 집을 못 사요. 갖고 있으면은요. 네. 왜? 네. 다음 집 살 때는 취득세가 이제 8%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힘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님 무조건 이유도 묻지 말고 일단 본인이 다른 재개발할 재건축하는 사람이 그냥 마음 보시한다는 마음으로 일단 매각하세요. 아셨죠? 예. 그다음에 거기가 아까 어디 아파트는 안 되나요? 되든 안 되든 아까 얘기했는데 예. 되든 안 되든 그냥 파시라고. 예. 해도 안 오를 거라니까. 예. 네. 그다음 평택 어디요? 평택 현동면 하양리 사블록이거든요. 거기가 미분양이 있는데 네. 거기 매수해도 되나 하고요. 저 말 조심해야 돼서 말하고 싶지가 않네요. 어디 미분양된 거 말했다가 하라고 해가지고 안 오르면 내가 욕먹고 하지 말라고 하면 그 분양한 사람한테 제가 욕먹고 힘들잖아요. 그죠? 하양지구 4블록이요. 하양리 화예요. 네. 하예요. 꽃화. 하양리 하양지구 네. 4블록. 제가 잘 모르면요. 예.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제가 모르는 지역은 안 올라요. 이해 가세요? 제가 대한민국을 거의 다 외우고 있는데 예. 안 오르는 지역은 기억을 안 하는 거예요. 거기를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기 때문에. 네. 그 정도로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여기에 있는 분은 분양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정말 좋다라고 해서 공급하려고 시장에다가 공급하려고 했는데 우리 시청자님이 방송에서 그것도 물어봐. 개인적도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을 위해서 사라고 했어. 가격이 오르면 내가 너무 좋잖아요. 사세요 했더니 가격이 올라. 그럼 우리 시청자님도 좋고 저도 좋죠. 그런데 가격이 내렸어.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차 대표 저 썩을 놈 때문에 샀다고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런데 사지 말라고 했어. 하지 마세요 했어. 그럼 시청자님은 좋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건설해서 열심히 지었고 한 그 건물 하는 건축주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제가 사지 말라고 하면. 그나마 미국 나서 열받아 죽겠는데.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간 나면 개인적으로 물어봐 주세요. 아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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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저는 여기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차 대표가 모르면 거절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잘하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동산 관련 고민 있으신 분들 계속해서 저희 전화와 문자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022638-3970번, 유료 문자는 샵 3989번입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